입지가 좋은 사무실은 사람을 잘 뽑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이미 있어요. 여기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일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용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배웠었죠. 중개업 창업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요건들이 참 많다. 지역, 성향, 예산, 성별, 나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예산 부분 때문에 나는 창업으로 바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땄고 창업할 예산은 없고 그렇다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성공 취업 노하우, 이런 사무실에 취업해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소공으로 취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다. 즉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창업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 갖췄는데 예산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소공을 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진행해 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창업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경험을 쌓기 위해 소공으로 취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소공으로 취업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공으로 취업하기에 좋은 사무실이 어디일까요? 바로 경험을 쌓기 좋은 사무실일 거예요. 반면에 수익도 잘 만들 수 있는 사무실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만들어서 나중에 창업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따라서 경험을 얻을 기회가 많은 곳을 위주로 수익까지도 받쳐줄 수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가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단기간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입주장 같은 곳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경력자. 그래서 아마도 초보 중개사들이 입주장에 들어갈 때는 이게 사실 좀 일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뽑아줘요. 그런데 입주장에 거의 닥쳐서 경험과 수익만을 노리겠다 이러면 경력자들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입지가 좋아서 사람을 직접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접 고객을 많이 만나서 상담해보고 계약을 하고 임장활동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일들이 쌓여야 결국 그게 경험이 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건요, 절대 경험 안 돼요. 그래서 입지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넘치게 많다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고객을 응대하고 임장을 하고 계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고객을 땡겨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고객을 땡겨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오픈하시죠. 네, 대부분 다 오픈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오픈을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입지가 좋은 사무실과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딱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 많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도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뜻깊은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리를 잘 잡은 지명도나 인기도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 둘, 세 가지 조건의 중개사무소 안에서 경험을 쌓아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무실에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경력자를 선호하죠. 초보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사무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사무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사무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무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일단 입지가 좋은 사무실은 사람을 잘 뽑지 않아요. 사람을 잘 뽑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이미 있어요. 여기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일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소개로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하겠죠. 인맥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면접을 보고 취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구인 공고가 어디에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면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DID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DID, 들이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DID는 뭔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맥이라는 것을 참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인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죠.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은 진정한 네트워크가 되기 어려운 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네트워크로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있는 사람, 중개업의 조예가 깊은 사람,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인맥을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초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잘 구성되어 있는, 즉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안에 흡수가 돼요. 다만 어떤 네트워크여야 한다 그랬죠? 경험, 경력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네오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기신 분들은 30년까지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구인 공고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제일 좋은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인 공고 게시판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찾는 조건,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직접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출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게 되겠죠. 좋은 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경력자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것도 알고 시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연락이 없는 곳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DID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소개로 들어가든 면접으로 가든 DID를 해서 들어가든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개공이랑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개공의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선호하고 어떤 직원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이걸 미리 알고 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면접은 따놓은 당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공 입장에서 이런 직원은 뽑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직원은 뽑지 마라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취업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력서 및 자소서를 적을 때도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좀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개공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직원은 뽑지 말아라. 무슨 내용일까 볼까요? 이 내용은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라는 도서 안에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적어 놨는데요. 크게 3가지 유형의 직원은 피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배우려고 오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취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취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 배우려고요. 여기 가면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라고 하는 직원들 있죠. 이런 직원들은요, 배우면 나갑니다. 중개사무소 배워갖고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가르치다가 일 다 봐요. 가르치다 끝. 그래서 배우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직원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 시간보다 자기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쉬는 날에는, 뭐 저녁에는, 오전에는, 뭐 일요일에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시간은요, 누구 기준이죠? 고객 기준이죠. 따라서 고객들에게 늘 언제나 자기 시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시간이 더 중요하신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돈 많은 직원이 있어요. 돈 많은 직원. 이런 분들은 딱 면접하다 보면 금방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기가 빠르고요. 경우에 따라 위화감 같은 것들을 조성하기도 해요. 따라서 돈 많은 직원, 이것도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3가지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요, 사무실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이 너무 좋고요. 이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돕고 저 나름대로도 제 꿈을 이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같은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면접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DID로 합격하는 방법,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DID로 합격하는 DID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구인 광고를 열심히 보셔도 사실 어떤 사무실이 진짜 경험도 많고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좋은 사무실인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인 광고에 주소가 없거든요. 주소만 있으면 입지를 확인해 보고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 광고를 통해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복불복이다 라고도 얘기할 만큼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 안에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사무실 규모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면서 입지도 좋고 내가 앞에서 서 있어 보니까 사람들도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무실이야. 이 사무실에 가면 확실히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이 사무실에 가면 내가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DID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력서와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를 준비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부동산 소공 취업하면서 자소서까지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일해보고 싶은 사무실에 합격 확률을 올리겠다면 자소서 정도는 당연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
다 쓰는데 왜 본인만 안 쓰려고 그래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때 공부했던 자격증 같은 것들이 첨부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오비 마스터 과정 수강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소공을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오비 수료증 굉장히 이름값 하죠. 그 다음에 과제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자소서에 첨부하고 이력서에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대표가 일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지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실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입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오비 출신의 분들은 이 이력서, 자소서, 수료증, 그다음에 과제 목록 이런 것들 가지고 가셔서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장에 그것도 시간이 다 맞춰져서 그때 취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가 일 시킬 필요 없어요. 왜? 다 배워갖고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대표에게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기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네오비 마스터 과정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서류가 준비가 됐으면 입지가 좋은 사무실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네, 제가 대표인데요.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류 기껏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인하고 있는 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줘봐야 대표한테 전달도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를 얻으려면 그 기회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서류들을 직접 들고 대표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준비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은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대표자를 만납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어필을 한다면 취업을 위한, 소공을 위한 합격률을 월등하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음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취업 면접을 볼 때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게 더 좋은 답변인 건지 답변 관련돼서 한번 또 설명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도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